예, 그러면 각 종목별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종목이 픽이 됐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종목인데요. LG 디스플레이와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MC넥스가 있는데 세 종목 모두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가 있었습니다.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듣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부터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뭐 세 개 그냥 한 번에 다 말씀드리면 이제 네. 다 이제 대표이사가 매수를 했고요. 이제 사실 내부자 거래 이제 전자공시 검색하시면 더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그 각각은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일단 오늘은 대표이사가 산 것들만 좀 가져와 봤고 LG 디스플레이도 아마 기사로 나왔습니다. 신문상에도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제 정호영 대표이사가 8월 17일, 19일 이제 2605원에 일단 장내 매수를 한 걸로 나왔고 금액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좀 자사주 매입을 한 게 아닌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요즘에 빠지는 거는 LCD 비중이 아직은 높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가격이 막 요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LCD 가격이. 그래서 대만, 일본의 관련 디스플레이 주들도 요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반해서 빠지지만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LG 디스플레이 OLED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애플에 아마 수주를 받았던 걸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 3.3조 원 이제 설비 투자 중소형 OLED 투자 공시를 한 것처럼 OLED 비중이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좀 내년을 바라보고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이사가 8월 16일 날 15,215원에 좀 장내 매수를 일단 했는데 이 회사 이제 반도체 그 숄더볼이라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렇게 생산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기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볼 같은 거 그걸 이제 올려놓는 그런 이제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이제 아무래도 삼성에서 또 반도체 투자 얘기가 나와서 거기 모멘텀이 있는 데다가 자회사가 또 우주항공 사업을 좀 하는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주로도 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잘 결합된 그런 기업인데 어쨌든 이 대표이사가 또 이 가격대에서 매수했다는 건 그만큼 또 장내 성장을 좀 유망하게 보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MC넥스도 지금 이제 민 대표이사님이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 44,200원에 일단 장내 매수를 한 것으로 이제 전자공시가 돼 있는데 MC넥스 하면 카메라 이제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히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카메라 제네시스 자동차에 많이 아마 납품을 한 것으로 그 예전에 언론상에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뭐 이번에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개를 했지만 테슬라의 특징은 라이다 센서가 없고 그냥 카메라로만 모든 걸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한 앞으로 그 자율주행 시장이 또 굉장히 이 테슬라 진영이 만약에 강화가 된다면 더 커질 수가 있고 꼭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그래서 향후에 탑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지금 선두 업체가 MC넥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지금 삼성의 폴더블 폰이 정말 이 폴더블 폰을 떠나서라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렇게 관심 가져본 적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항상 이제 예판하면 좀 반짝하다 그냥 말았는데 이번에는 꽤 오래 갈 것도 좀 같아서 그런 면에서 부품주로서도 한번 입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MC넥스도 좀 관심은 좀 필요한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세 개 종목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 내부 매수가 있는 그 특성상 최근 들어서 세 종목 모두 약간 힘이 빠지긴 했는데 각각의 매력도나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자공시 중에서 그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4개 종목입니다. 인텔리안테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설 투자나 그 수주 공시가 나오면 그게 나중에 다 이제 투자는 성장, 그 다음에 그 수주는 결국 매출로 다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주분들 같은 경우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180억 원 규모의 저궤도형 안테나 생산 시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해상에서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그 전파를 쏘면 그걸 어디서 누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받는 이제 저궤도 위성 이제 안테나를
좀 만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원앱이라 그러죠.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위성 인터넷 관련 기업인데 얼마 전에 하나도 뭐 지분 투자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인텔리안테크가 그쪽에 아마 공급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항공 시대 특히 인공위성 시대에 상당히 걸맞는 그런 기업인데 18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 대비해서 11% 정도 되는 돈을 또 추가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걸 통해서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시설 투자 공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어제 뭐 뉴스 보셨겠지만 대규모 수주 발표가 있었어요. 예, 이거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사실은 내용에는 그러니까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1.6조 원 규모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20%나 되니까 컨테이너선 8척 수주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뉴스를 이제 찾아보니까 그 덴마크의 머스크라고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예, 해운사죠. 그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내용이 되게 좀 그 특이했던 게 우리 그냥 일반 컨테이너선이 아니에요. 메탄올입니다. 연료를. 메탄올로 쓰는 그러니까 보통 LNG 연료 추진선을 많이들 요새 발주를 하는데 메탄올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나 봐요. 메탄올 방식이. 그리고 만들기가 되게 어렵대요. 이 메탄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연료 탱크보다 면적이 한 2배, 3배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가 까다로운데 예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예전에 메탄올 그 선박을 제조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현대중공업 그룹 쪽에 아마 맡긴 것 같아요. 근데 머스크가 그럼 이걸 왜 메탄올로 발주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배를 타고 다녀도 유럽 이제 역내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으면요 속도를 줄이던가 아예 그냥 배를 운항을 못 해요. 그렇죠. 이제 그 페널티가 강력하게 부과가 됩니다. 근데 메탄올 선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리스크가 별로 없으니까 어차피 2024년이나 뭐 그 정도 인도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굉장히 또 강력한 제재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끝날 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 이 배를 잘 만들어 주면 다른 유럽의 선사들도 당연히 한국조선해양이나 한국에 맡기겠죠. 그럼 이거는 중국과 다른 또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는 좀 수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제 현대중공업이 할 일은 잘 만들어주는 그게 좀 마지막 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가 나와서 조선주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한번 기대감 가지시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얼마 전에 LNG선 수주를 했는데 거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수주도 중요한데 수주 단가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JSND는 그 건설회사잖아요. GS건설의 자회사인데 453억 정도 규모로 부산의 뭐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좀 수주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넥스틴하고 APTC는 내용이 이제 비슷해요. 그 SK 하이닉스 대상으로 반도체 이제 들어가는 뭐 시스템이라든가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 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양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하이닉스는 투자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넥스틴 APTC도 어쨌든 자기 할 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그러면 5가지 종목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특히 인텔리안테크나 한국조선해양은 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저희가 뭐 앞에서도 삼성전자 투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관련해서 그러면 좀 어느 쪽으로 수혜가 예상될까? 또 이사님의 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제 뉴스 어떻게 보셨고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뭐 당연히 좋은 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투자 발표를 보면서 보통 이제 투자 발표가 이렇게 딱 나오면 막상 투자를 하는 회사는 주가가 좀 빠져요. 이거 뭐 투자비에다가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거 매물이 또 공급가행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제목만 보면 딱 그렇잖아요. 그럼 보통 빠지는데 어제 보니까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잠깐 밀리고 있다가 발표 후에 급등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되게 좀 그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었고 역시 발표하자마자 제가 이제 잠깐 나고 분차트를 봤는데 원익 IPS가 아마 한번 나중에 분차트 한번 봐보세요. 그 발표 시점과 동시에 분차트가 그냥 수직으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폭등이 나왔는데 결국에 시장에서는 반도체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원익 IPS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딱 저거네요. 사실은 그냥 장중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갑자기 솟아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던 뭔가 뉴스가 좀 나온 거 아닌가. 특히 왜냐하면 삼성그룹이
그동안 뭐 물론 투자 많이 했습니다. 지난 3년간도 180조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뭔가 좀 시장에서는 잘 어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삼성이 그렇게 많이 했었나? 망각하신 분도 네. 계시고 워낙 뭐 M&A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미국의 공장은 도대체 언제 짓냐? 이제 주주분들의 또 그런 이제 한탄도 있다 보니까 큰 거 한 방이 없어서 네, 그런 것 좀 같아요.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되고 나서 바로 그냥 이제 뭐 그런 거 없다. 우리 네. 그냥 할 일 한다. 그리고 투자 규모를 60조를 더 늘려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50조가 국내 투자예요. 국내 투자를 50조를 더 늘리고 아마 평택 공장 증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평택 공장 쪽에. 그리고 10조 원이 이제 해외 쪽인데 거기에 뭐 M&A도 이제 비용이 좀 일부 좀 들어간 것 같고 그 외에 또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도 좀 투자를 하고 또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OLED 첨단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삼성 SDI가 주가가 어쨌든 빠졌잖아요. 네. 아마 2차 전지 투자가 좀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게 기사에 안 돼 맞아요. 있어가지고 약간 실망 매물도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기사하고 삼성 전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전문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뭐 메모리를 얼마 투자하고 이런 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메모리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뭐냐면 메모리는 단기 수요에 대응 안 한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함부로 뭐 공급 과잉으로 유발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천천히 하고 다만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번 투자의 방점은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후공정, 뭐 패키징 업체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파운드리 투자 들어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한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익 IPS가 메모리도 하는데요. 원래 비메모리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수혜주로 좀 어제 부상이 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디스플레이 쪽도 원래 예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QD OLED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전에 지시했던 것도 기사에 한번 나왔는데 최첨단 디스플레이 투자도 거기에 좀 명시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게 OLED인지 아니면 QLED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했거든요. 이미 네. IR에서. 그럼 QD OLED 이제 LED 디스플레이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QD OLED 투자도 아마 가셔야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얼마인지는 액수는 안 나왔지만 이런 투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일단 바이오 쪽이니까 오늘 제가 설명은 안 하고요.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OLED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목을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되면서 뭐 공교롭게도 어제 2차 전지가 빠졌는데 네. 당분간은 좀 2차 전지가 좀 힘을 제가 봤을 때는 좀 힘을 잃을 것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지난 2주간 정말 처참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가 주저하는 좀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삼성 투자의 한 10조 원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 안 된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10조 원 투자 여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기사화가 되거나 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나왔고 그러면 일단 구체화된 반도체와 관련해서 아마 반도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앞에서 이사님의 설명 들으면서 확 지나가던 종목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사님의 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방금 제 의견도 좀 가미해서 설명드렸지만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오늘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관련 기업들을 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뭐 김경민 연구원도 좀 거기에 언급이 돼 있는데 원익 IPS가 역시 어제 좀 급등했지만 원익 IPS는 또 메모리 비중도 좀 일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 메모리 쪽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원익 IPS 주가가 엄청 부러져 버렸어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후공정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비메모리 반도체 뭐 엑시노스라든가 파운드리 여기에 관련된 그럼 후공정 쪽으로 봤을 때 이 검사하는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텐데 특히 삼성전자가 가장 좀 공을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니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CIS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네.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업체가 바로 테스나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당연히 설비 투자 증설이 나오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거기 이제 보고서에서 가장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강조했던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원래는 SK 머티리얼즈가 최대 수혜주예요, 사실은. 이 공정 소재를 많이 납품하니까. 근데 SK에 합병을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회사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보이질 네.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워닝 머티리얼즈가 되지 않을까. 같은 이제 공정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제가 어제 보면서 느낀 건 OLED도 수혜주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OLED 관련주 중에서는 역시 가장 크게 수혜 받을 수 있는 덕산 네오룩스 역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수혜주, 삼성전자의 투자 수혜주로 4개 종목을 꼽아줬어요. 원익 IPS, 테스나, 워닝 머티리얼즈, 덕산 네오룩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미 추천을 해줬었던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AS도 해보도록 하죠. 유니드입니다. 7월 23일에 유망주로 소개를 해주셨고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7%까지 올라갔는데요. 유니드는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태양광에도 연결이 돼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화학 소재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도 되게 좋고 근데 어제 뭐 그렇게 급등할 이유가 있었나 찾아봐도 저는 별로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주가 좀 올라갔는데 저번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한화투자증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 이제 보고서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좀 있는데 그 후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목표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까지는 한번 터치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근데 역시 또 너무 많이 오른 만큼 가격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무조건 뭐 내가 100% 가져가는 것보다는 한 50% 정도. 그러니까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꺾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15만 원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아직 장이 또 완전히 뭐 돌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15만 원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그 3분기 실적 발표까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저번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도 또 나와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3분기가 기대보다 못 미쳤다. 그럼 주가는 빠지겠지만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같이 비중을 또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보통 11월에 하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 나머지 절반은 좀 계속 가져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만 원 정도 선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3분기 실적을 꼭 확인해 보자. 탄력이 떨어진다면 그쯤에서 다시 한번 뭐 매도 시점이 올 테고 만약에 이 스토리가 유지만 된다면 더 계속 가져가도 되겠다. 저도 뉴스 찾아가 보니까 뭐 굳이 하나 꼽자면 어제 나온 게 기후대응기금 한 2조 5천억 원짜리 뭐 당정에서 만든다라는 건데 이게 유니드에 간다는 건 아닌데 네, 관련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한 것 같고 3, 4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유지가 된다면 또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들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니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참 이게 매일매일이 좀 다른 느낌으로 네.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실 월요일 날 제가 거기 월요일 아침만 해도 되게 좀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이 올랐긴 했지만 네. 좀 걱정들이 많이 되셨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급락장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네. 차라리 낫다. 맞아요. 그냥 괜히 어설프게 좀 내가 더 싸게 잡으려고 중간에 팔았다가 현금 늘렸다가 이번에 만약에 중간에 현금 늘리신 분들은 지금 멘붕 오셨을 거예요, 사실. 월화 누리질 못하는 거죠. 급등해 버리니까 이렇게 급등할 때 사실은 내가 주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왜냐하면 1년 중에 이렇게 급등하는 날이 솔직히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지수가 2% 가까이 오른 날 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날 내가 주식 비중이 없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세상승장이라는 그 믿음만 있으신다면 중간중간에 뭐 진짜 설사 지수가 10% 빠져도 저는 현금 비중 늘리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리밸런싱 하는 거죠. 좀 더 좋은 걸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고민이 되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기회는 오게 돼 있고 이럴 때 또 증시 올라간다고 또 성급하게 쫓아가시다가 또 그냥 사이클이 또 이게 반대로 타게 되면 또 꼬이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럼 또 바닥에 또 손절하게 되세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현금 늘리 놓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좋은 위치 왔을 때 사시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설비 투자 지금 어제 삼성전자가 발표한 것처럼 지금 선제적인 이제 투자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재고는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급도 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가행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세하락으로 가려면 공급 가행에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모든 게 다 물자도 부족하고 그러면 재고 쌓고 설비 투자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이 사이클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상승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9월 중순까지는 좀 지루하겠지만 바닥 다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삼성이 포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또 설비 투자 어디서 나올지 그런 좀 사이클에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와 또 우리들의 투자 스탠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고 대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